들리시나요? 네. 아이약 유아 아동 맞춤 의약품 주의사항 지도인데, 이후 사용자 맞춤 의약품 주의사항 지도로, 더 나아가게 된, 아이약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수환, 이혜인, 김채현, 김현호, 민성우, 안서연, 최정현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배경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사례, 지난해보다 44% 늘어. 라는 제목이 보이시죠? 올해 상반기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의 증가한 1만 1,6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인 감기 걸린 4살 아이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이 사건은 작년 말에 감기로 내원한 만 4세 아동에게 아티반정이라는 약품을 처방했는데 그 약은 우울증 등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하루 최대 4mg까지 허용되는 마약류인데 엉뚱하게 감기 걸린 아동 환자에게 하루 6mg씩이나 처방이 된 그런 아찔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도 어, 소아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12세 이하에게 금기인 코대원정이 처방된 경우가 존재했고, 뭐, 위장 관계에 증상이 있던 다른 코로나 확진 환자에게는 진료 과정에서 위장 관계 증상이 있다는 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처방 누락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르지 않은 복약 방법, 약물 간 충돌, 처방 실수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하게 된 기업 HT메디에서는 이러한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복약 지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아이약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 캡처는 현재 아이약 어플리케이션의 화면 캡처입니다. 기존 아이약 어플리케이션에서 의약품 주의사항을 확인할 때 약품별 주의사항의 전문을 그대로 출력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주의사항 부분을 분리해서 먼저 게시해주는 방식이 더 편리할 것이라 생각해서 사용자 맞춤 의약품 주의사항 필터링을 아이디어로 제시했고, HT메디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HT메디와 YB타가 이번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HT메디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던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7,239개의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고, 품목 기준 코드, 의약품명, 주의사항, 그리고 영문 주성문이라는 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 이 데이터는 웹크롤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품목 기준 코드와 보험 코드를 매핑하여 수집한 데이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특히 저희는 주의사항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약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수월하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전처리가 많이 필요한 데이터였습니다. 결축치가 다수 존재했고 같은 성분의 약이어도 제약회사별로 주의사항 기재 방법이 다 제각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용자 맞춤형 주의사항 필터링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해당될 수 있는 키워드를 직접 사람이 추출하게 되어서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네, 저희가 어, 데이터의 주의사항 데이터의 한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어떤 모델을 사용했을까요?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저희의 데이터는 의약품 데이터입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머신러닝 등의 확률 기반 모델을 여러 차례 고려해 봤고, 정말 여러 방식으로 활용해 보려고 노력해 봤지만, 궁극적으로 확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HD메디 측과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의논해 본 결과 공식 데이터와 모순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송 등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정보를 오차 없이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어,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주의사항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의사항 중에서도 어떤 대상에게는 그 약품이 철저히 금지되기도 하고, 다른 대상에게는 신중히 처방되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그저 연구 결과를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다 정도의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사용자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은 아무래도 금지된 대상에 대한 정보이겠죠. 또 이렇게 중요도에 따른 나열만 진행한다면 사용자 맞춤형 필터링 서비스라고 부를 수 없겠죠. 사용자 개인의 연령, 성별, 주요 질환 등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되는 부분의 정보를 분리하여 게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될 때 걸리는 시간적, 공간적 자원을 고려하여 HD메디의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미리 진행해 두어도 괜찮을 부분과 어플리케이션 실행 중에 사용자의 정보를 꼭 반영해야 하는 부분을 분리하였습니다. HD메디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하는 작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약품의 주의사항 원문을 섹션과 서브섹션으로 분리하여 원문의 계층적 구조를 유지하되 유의미한 텍스트 덩어리로 분리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주의사항의 중요도를 태깅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각 주의사항은 금지하는 것에 대한 사항, 주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사항, 그리고 그 외에 약품에 대한 정보로 분류하여 태그를 부여합니다. 이후 저희가 기본으로 선정하기로 한 주제에 대해 태깅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아이약 어플리케이션이 소아 청소년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서비스인 만큼 우선적으로 소아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내 태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임산부, 고령자, 남성, 여성 등 사용자 중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여 그에 알맞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태깅하도록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아이약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약 어플리케이션은 처방전을 등록하는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자로부터 복용했던 또는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는다고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약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본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성별, 생년월일 등으로 사용자에 대한 메타 정보를 받는다고 설정하였고, 추가적으로 현재 사용자가 겪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질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정했습니다. 저희는 관심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일 먼저 게시하고 그 사용자가 해당되는 나이 집단에 대한 정보를 그 다음으로 게시하고 그 사용자가 해당되는 성별에 대한 정보를 그 다음으로 게시하여 사용자에게 맞춤인 정보 전달 방식을 디자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의사항의 서브섹션마다 중요도를 기반으로 금지, 주의, 정보 순으로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이약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의사항 탭에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뜨고 누르면 필터링된 주의사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현한 바로는 현재 투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아이약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탭 형식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후 시연 과정을 수환 씨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연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가족을 우선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가족은 매우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네, 모두 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심근경색, 치매 등이 있으시고 어머니께서는 임산부이신데 임신성 고혈압, 당뇨가, 아버지께서는 신부전증과 당뇨, 아들은 천식, 딸은 폐렴과 가래가 있는 굉장히 불행한 가정을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약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첫 번째로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설정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김엄마로 하겠습니다.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질병에 고혈압과 당뇨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리스트가 뜨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하트 반정이라는 약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는 실제로 약학정보원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왔으며 주의사항은 예전에는 줄글로 나왔지만 현재 저희가 구현한 프론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까 입력했던 관심 질병이었던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하트 반정이 이제 약으로 포함되는 ACE 억제제 그리고 하트 반정의 주성분인 발사르탄을 위한 주의사항들을 기재한 뒤 마지막에 임산부를 위한 주의사항 그리고 여성을 위한 주의사항들을 따로 기재하여서 이런 식으로 고혈압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다. 같은 방식으로 보다 보기 편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식을 겪고 있던 아들을 예시로 한번 해볼 건데요. 마찬가, 마찬가지로 관심 질병의 천식을 입력하고 똑같이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밑에 있는 약품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약의 효능은 다음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을 입력을 해보면 아들이 천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천식을 겪는 사람을 위한 주의사항이 최상단에 뜨고요. 그리고 해당 약의 분류인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감기약 등의 감기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띄워주는 방식으로 프런트를 구현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시험 및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